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20년 7월 20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트레이딩 샷이 이제 전망을 하는 건데요. 이 파라볼릭 블런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 포물선을 그리면서 이 상승하는 패턴들을 항상 자주 분석을 했던 이 애널리스트인데 지금도 이 분석을 이 파라볼릭 블론 쪽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선 장기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포물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 상승세의 각도가 갈수록 이제 낮아지는 형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급상승했던 패턴의 지금 상승 그 트렌드 각도를 보면 63도 정도로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다가 두 번째 패턴을 가면은 다시 23도로 그 기울기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12도로 줄어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보는 게 이제 5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울기가 갈수록 완만해지는 형태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이 각도도 당연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승하는 이 시점의 그 기간, 그러니까 저점에서 고점까지 가는 기간들도 확실하게 이제 늘어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일주일봉으로 봤을 때 첫 번째에는 47개의 바가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127개의 바, 27주 정도 걸린 거죠. 그래서 이 전번의 이 기간보다 지금 2.7배가 더 늘어난 겁니다. 고점까지의 기간이. 그리고 세 번째 이 기간은 이제 1.66배가 더 늘어난 211주, 1477일 정도가 이제 걸린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기간을 지금 한 1.41배 정도 늘어난 기간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 기간은 2079일 정도가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타이밍이 지금 2079일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2023년 정도가 지금 되는 거죠. 정확하게 보자면 지금 기간으로 따지자면 2023년 뭐 7, 8월쯤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쯤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글쎄요, 이 우선은 기간은 확실하게 이제 늘어나고 있어요. 이 고점까지 가는 기간들이 완만해지고 있고 실제로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그 무게감이 훨씬 더 이제 무거워지잖아요. 과거에는 이 시가총액 자체가 작았기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도 크게 움직일 수 있지만 이제 시가총액 자체가 계속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움직이려면 엄청난 자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움직임이 굉장히 둔화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둔화된 시점에서 이 고점까지 가려면 꽤 많은 시간들이 지금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뭐 이렇게 정확하게 갈지는 모르겠어요. 과거 패턴이 지금까지 이렇게 왔었다. 그리고 그 패턴을 똑같이 대입을 하자면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이제 전망을 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가격대는 지금 보는 게 이제 98,000달러 선, 98,900달러 선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 고점이. 그래서 그 지점까지 과연 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시기까지는 아직까지도 지금 2년 넘게 남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빈스 프린스의 이제 단기적인 지금 그 전망인데요. 지금 비트코인이 이 가격이 이렇게 삼각수렴하는 형태, 큰 삼각수렴 형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 2018년 최고점을 찍었을 때부터요. 그래서 이 형태가 지금 저점까지 연결이 됐고 다시 고점, 저점 이렇게 이제 계속 치면서 이렇게 그 가격이 수렴하는 형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 가격이 매집하는 구간이 있고 다시 한번 이제 고점을 찍는 구간이 있고 다시 한번 또 내려와서 뉴 사이클이 시작하는 이런 구간이 계속 이렇게 사이클이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위로 아래로 이렇게 지그재그로 계속 움직이다가 가격이 결국에는 이 파이널 어큐뮬레이션 이 마지막 매집이 일어나는 이 구간까지 잠시 하락하는 듯 하면서 다시 한번 반등이 일어나지 않겠느냐라고 빈스플린스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게 두 번째, 이 세 번째 조정이고, 요게 이제 매집을 이제 세 번째로 하고 여기에서 위 트렌드 라인을 깨고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나오면 이제 그 위로 이제 상승할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최종적으로 조정이 한 번 더 나올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간이 이제 6,000달러 선 정도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정확히 보자면 6,300달러 선과 그리고 5,100달러 선이 이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까지 터치를 한번 하고 갈 가능성들을 지금 열어놓고 보고 있는 그 기술적 분석이고요. 자, 그리고 정부에서 지금 22일 가상화폐 이 과세 기준을 포함해서 2020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소식입니다. 오늘 22일, 지금 2일밖에 남지 않았죠. 그래서 이 과세 기준을 포함한 2020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22일에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을 통해 올 한 해 바뀔 세법을 한꺼번에 소개할 예정인데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변경과 그리고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 제도 개편, 그리고 가상자산 과세 기준, 그리고 담배 관련 세제 보완, 금융 세제 개편 정부안 등 이 다양한 분야의 세제 개편 방안이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자산 형태의 거래에 수익이 발생하면 과세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어서 가상통화소득 세원 포착이 쉽지 않다면서 좀 더 속도를 내 올해에 중점적으로 다루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상통화에 대한 과세 의지를 밝혔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반응은 지난해 빗썸이 국세청에게 부과받은 803억 원의 세금을 완납하며 이 벌어진 과세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업계는 아직 국내에는 암호화폐 관련 법적 정의가 없어서 이 과세 근거가 추역하며 이 거래소득 여부에 관계없이 출금액 기준만으로 과세한 것은 무리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17일에 이 홍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 자리에서 가상화폐 과세 문제는 7월에 정부가 과세하는 방안으로 세제 개편에 포함해 발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올해 세제 개편안을 마련하면서 여러 세목과 세종에 대해서 과세 체계를 다듬는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암호화폐에 대한 이 거래에 대해서 이제 그 세금안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과연 어떻게 도출이 될지 한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소식이 나오면 또 자세히 한번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황소금 눈치 싸움에 답답한 비트코인, 그리고 리얼 퍼거슨이 비트코인이 곧 폭등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다고 하는데요. 뭐 전망들이야 하도 이제 자주 나오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선 뒤로 두고 우선 세계적인 이제 경제사학자라고 불리는 이 2004년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중에 한 명으로 선정된 이 니얼 퍼거슨 이 하버드 대학교 교수가 최근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이 또 한 번 큰 분란을 연출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비트코인 거품이 또 생길 것이다 라고 보고 있으면서 이 비트코인은 점점 더 디지털 금처럼 행동할 것이라고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가격은 점진적으로 오르지 않을 것이고 이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계단 하나하나가 거품처럼 보일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승은 하는데 이 상승이 그냥 이렇게 완만하게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한 번에 갑자기 급등하고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재미난 게 이분이 원래부터 이렇게 비트코인을 긍정적으로 보거나 비트코인에 좋게 보진 않았던 분이에요. 예전에 이 하버드 대학 이 퍼거슨 교수는 이 비트코인 가격이 절정을 달했을 때 2017년 말에 이 미국 폭스 비즈니스 네트워크 방송에 출연해서 비트코인은 금융 역사상 가장 큰 버블이라고 평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는 이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가 쓰일만한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었는데 최근에는 이 생각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2019년도부터 이런 이제 다른 생각들이 이제 그 뉴스에 많이 출연을 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니얼 퍼거슨 이 교수는 이 암호화폐는 애초에 생각한 것과 달리 망상이 아니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화폐 금융사에 대한 지식이 이러한 편견을 갖게 만들었을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내가 완전히 잘못 짚었다. 이 블록체인 기반의 통화가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의견을 이렇게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암호화폐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기존의 이제 유명인들이 있죠. 뭐 오렌 버핏도 있고 지금도. 근데 그런 사람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에 대해서 그 좀 더 이제 뭐 깊이 알게 됐는지 의견이 바뀐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갑자기 의견이 바뀌면서 이 암호화폐가 완전히 쓸모없는 게 아니었구나, 이 버블이 아니었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형태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 지금의 생각들이 바뀔 수 있고 자신이 본 것들이 그리고 자신의 생각들이 꼭 옳지만은 않을 수 있다라는 걸 이렇게 이야기하는 용기들이 있다라는 것도 참 대단한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이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바뀔 가능성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걸 이제 공부하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긴 합니다. 저도 뭐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요. 자, 그리고 스리랑카 이 민영 컨테이너 디지털 무역 디지털화를 위해서 이 트레이드 렌즈를 가입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지금 스리랑카 최초의 민영 컨테이너 터미널, 이 사우스아시아 게스트웨이 컨테이너 터미널이 이 블록체인 무역 플랫폼인 트레이드 렌즈에 가입했다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트레이드 렌즈는 이 IBM과 머스크가 개발한 개방형 블록체인 무역 플랫폼인데요. 이 공급망 참여자는 관련 정보를 블록체인 플랫폼에 손쉽게 기록하고 공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물류 파악이 훨씬 더 수월해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운영 효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의 제방전력공사가 이 국가 블록체인 전력망에 노드로 참여를 한다는 소식인데요. 이 중국 간수성 전력공사가 국가 블록체인 전력망 플랫폼의 노드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중국 간수성 전력공사는 이 국가 블록체인 전력망 플랫폼 에너지존에 노드를 설치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전력공사는 이 닝샤성 전력공사에 이어서 두 번째로 국가 블록체인 전력망 플랫폼에 합류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 한국전력에 해당된 한국에 이제 한국전력이 있죠. 근데 이것과 똑같은 이 중국의 국가전망공사는 이 블록체인 기술 연구 및 응용을 확대하겠다는 이 당 중앙위원회 전략을 반영해서 국가 전력망을 구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전망공사는 지난해 말 국가 전력망 구축을 위해서 블록체인 기술 연구 개발 및 플랫폼 운영을 담당할 블록체인 자회사를 설립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력망도 블록체인망으로 지금 이 시스템을 갖추는 이 중국의 모습을 지금 볼 수가 있고요. 앞으로 이런 블록체인이 활용되는 부분이 갈수록
확대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올 상반기에 암호화폐 거래소에 유입된 불법 자금이 13억 달러에 달했다고 합니다. 올해 상반기 암호화폐 거래소, 지금 여러 이제 거래소에 이 13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 14만 7천 개가 유입됐다고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 팩실드는 지난 몇 년 동안 불법 활동이 의심되는 주소를 고위험 주소로 분류를 해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국가 제재 명단에 등록되거나 답근해에서 사용된 경우 이 거래소 해킹, 다단계 도박, 범죄 활동에 연루된 경우 등이 이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지난 6개월간 암호화폐 거래소가 고위험 주소에서 받은 자금 규모는 이 13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하는데요. 관련 이체 건수는 총 1만 3,927건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불법 의심 자금이 가장 많이 유입된 암호화폐 거래소는 후오비로 확인이 되었고, 이어 바이낸스, OKX, GB, 그리고 게이트.io, 비트맥스, 루노, 후오비 UTC, 빗썸, 코인베이스 순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암호화폐가 사용자가 이제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불법에 대한 자금들도 계속 이제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보이죠. 그래서 비트코인의 지갑수가 이제 늘어나고 활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이건 이제 불법을 잘 막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연구들도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트위터 해킹 사건이 이번에 있었죠. 그래서 유명 인사의 계정이 대거 지금 그 해킹을 당하면서 이 FBI에서 수사에 착수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미국 연방수사국이 이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그리고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등 유명 인사들의 트위터 계정이 대거 해킹당한 사건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다고 하는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FBI 샌프란시스코 지부는 이날 해커들이 트위터의 내부 시스템에 접근해서 저명 인사들의 계정을 장악한 뒤 가상화폐를 요구한 해킹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FBI는 현재로서는 가상화폐 사기를 저지르기 위해 계정들이 해킹된 것으로 진단을 했다면서, 이어 우리는 사람들이 이 사건과 관련해 가상화폐나 돈을 보내 사기의 피해자가 되지 말 것을 공고한다면서 지금은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더 이상 언급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덧붙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지금 이제 유명 인사들 트위터 계정이 사기단에 해킹당하는 이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했죠. 그래서 해킹 피해 계정은 이 조 바이든 전 미국 부통령, 그리고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 이 테슬라 최고 경영자와 제프 베이조스 이제 아마존 CEO, 그리고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 시장, 그리고 억만장자 래퍼 카네이 웨스트 등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들 계정에는 이 30분 안에 $1,000를 비트코인을 나에게 보내면 이 돈을 2배로 돌려주겠다라는 글이 올라왔다가 삭제가 됐는데, 이 해커들이 올린 주소로 11만 달러 가치에 해당하는 12개 이상의 비트코인이 송금이 됐다고 합니다. 미 의회에서는 이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이 트위터가 사건의 발생 경위를 밝히고 향후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라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특히 트위터 해킹이 단순 사기가 아니라 국가 안보를 겨냥했을 경우에는 파장이 더 클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리처드 블루먼솔 상원 의원은 트위터가 보안 문제를 반복하고 계정 보호에 실패했다면 이번 해킹 공격은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공화당의 짐 조던 하워드 의원은 이 미 대선일 하루 전인 11월 2일 트위터에서 비슷한 해킹 사건이 발생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느냐라고 하면서 이 트위터 운영에 대한 신뢰가 악화됐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트위터가 그만큼 중요한 또 SNS이기도 하죠. 많은 유명인들이 이 트위터를 사용하는데, 뭐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트위터를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트위터에서 해킹당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문제의 심각성을 지금 다들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앞으로 이 일이 과연 어떤 영향을 또 미치게 될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암호화폐, 이 디지털 화폐의
악영향을 주게 될지 아니면은 이걸 계기로 해서 오히려 탈중앙화에 대한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여기에 대한 더 많은 투자와 관심을 받게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닙니다. 투자하실 때는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신중하게 꼭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